안녕하세요. 대우건설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우건설도 잘 올라가 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설마 또 내려가지 않겠지? 이제는 그런 느낌이죠. 올라가도 오늘 하루 오늘 올라가는 것 정도로는 우리가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만족이 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내려가지는 않겠지. 거기에 더해서 이게 이제부터 상승을 받고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일단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일단 대우건설이 앞으로 어떤 흐름, 다음 주 어떤 흐름 만들어낼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대리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강조드렸어요. 이번 주랑이 아니라 이번 주는 일단은 가장 마지막 고비다. 굉장히 강하게 눌릴 수 있고 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데 하방으로 눌릴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되고, 눌린다라고 하면은 진짜 마지막 고비니까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매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몇 번씩 얘기를 드렸었는데, 정말 너무나 힘든 고비를 지났습니다. 기어코 어제 완전 바닥을 찍고 제발 안 무너졌으면, 여기까지 안 갔으면 하는 그 자리까지 기어코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11,000원대까지 밀려나 버렸어요. 저 고점 대비, 그죠? 4만 원에서 11,000원까지 밀린 것이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힘든 날들 보내고 계시겠지만, 오대리가 일단은 이번 주 좀 지나게 되면은 8월 초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에 뭔가 신호탄을 쏘듯이 오늘 갭상승하면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이냐? 일단 오늘 여러분 31일이죠. 뭔가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어떤 게 생겼느냐?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를 할 때,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예탁금을 3천만 원, 주식 안 돼요. 채권도 안 됩니다. 오직 현금 3천만 원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20주부터 매수를 하실 수 있다. 이제는 20주 묶음으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한 주, 단주 단위로는 매매가 불가능하고 20주씩 매매가 가능해지는 조건으로 바뀌고, 여기에 더해서 이게 이번 주에 하락을 하다 못해 어떻게 했죠? 서킷 브레이크가 이틀 연속으로 발동이 됐죠. 이게 사실 진짜 흔치 않거든요. 이렇게 흔치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F4가 모여서, 그죠? 경제와 관련된 고관여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1일 날 이제 한 가지를 더 했어요.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개인이 레버리지, 이 상품을, 여러분 다른 레버리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일 상품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이런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를 할 때 비중을 최대 20%만 가져가도록 한다. 그래서 만약 오대리가 이전에는 예탁금 기준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현금은 300만 원 정도만 확보를 하면 됐었는데, 오대리는 열심히 어떻게 현금 확보를 해서 1,0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삼전이랑 하이닉스에 분할을 해서 어떻게든 1,00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레버리지로 딱 투자를 해놓고 계속해서 맞춰놨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다, 예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엄청 수익 받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가정이니까요. 일단은 오대리가 오늘 만약 하락을 해서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물을 타고 싶어.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오대리는 여기 계좌에 지금 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추가로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이 3천만 원을 확보를 해 와야지만 신규로 매수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오대리가 이 1,000만 원 말고 다른 것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없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신규로 매수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곳에 1,000만 원을 넣고 있기 때문에 4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그렇죠. 그리고 3천만 원, 이 예탁금 3천만 원까지 확보를 해놔야지 그제서야 비로소 레버리지를 20주부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부터는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일단은 오늘은 기관의 움직임은 함부로 재단을 하기가 좀 힘들 수 있는데, 일단은 개인은 오늘 잘 올라가다 보니까 매수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이제 레버리지에서 돈이 빠지면서 이쪽으로 돈이 좀 이동을 하고, 이거
비중 문제로 인해서 레버리지를 계속 가지고 가시려는 분들도 다른 종목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가 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도 추가로 분할을 하면서 가지고 가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풀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이 풀려 나왔다. 이제부터 계속해서 좀 분산이 될 수가 있는 조건 자체가 형성이 되었다. 이것이 일단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오늘 왜 이렇게 잘 나가느냐? 일단은 어제 저녁,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이죠. 미국에서 기준금리 관련된 연준의 발표,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GDP랑 거기에 더해서 PCE라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 말고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 PCE가 발표를 했어요. 사실 PCE를 조금 더 이 연준이 참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GDP와 PCE가 발표가 되면서 수치가 실제로 확인이 됐어요. GDP는 예상치보다 하회에 CPE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는데 그 워시 의장의 그 발언을 어제 잠깐 설명드렸죠. 굉장히 모호하게 얘기를 했다. 모호하게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고 2%가 목표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 괄호치고 약간 이 경제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괄호친 이 비어있는 단어가 인플레이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높은 확률로 맞죠. 인플레 2%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비자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 한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4%까지는 아니고요. 3.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금리를 동결을 했죠. 이 기묘한 그 앞에 괄호치고 앞에 정확한 단어는 얘기해주지 않고 2%가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이번에는 동결을 해둔 상태인데 실제 인플레이션을 확인을 했으니 3.4예요.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도 동결 혹은 여전히 인하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하를 바란다고 해도 일단 인하의 가능성은 아직은 낮고요. 일단은 여전히 인상의 가능성이 미묘하게 잔재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런 지표들, 중요 지표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케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확인을 했고 이런 흐름이구나를 체크를 했으니까 이제 체크했으니까 다시 분산 투자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이 풀리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심하시면 안 돼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주말이 또 껴있고 이게 전쟁도 상황이 굉장히 미묘하죠. 분명히 뭔가 휴전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이란을 때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란이 누굴 때렸다더라. 이제 이집트까지 확전이 되고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위기감이 있는 기사들도 있고 뭔가 위기감이 사라지는 기사들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말은 살짝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말을 좀 바꾸고 있죠. 약간 오전에는 때린다 했다가 오후에는 갑자기 화해한다고 했다가 그런 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게 오후 들어서는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다시 살짝 눌릴 수는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염두만 해두셔라. 왜냐면은 바닥 구간 자체는 거의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돈이 들어오면서 이제 윗자리를 좀 노려보실 수가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그렇게 바래왔었던 뭔가 조정스러운 조정, 그죠? 조정다운 조정을 거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막 오후 들어서 다시 눌리고 있다라고 해서 다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해서 와 매도해야 돼 라면서 이렇게 짧은 매매를 하지 마시고 조금만 이제는 기다려 보시자.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대리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자리들을 좀 얘기를 드렸어요. 어제 너무나 밀렸다.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일단 중요한 자리는 12,250원이다. 그리고 이곳을 넘게 되면은 그 다음 주목할 자리가 이 13,400원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곳을 향해 갈까 말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생각보다 터져주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못 가고 있지만 오후 들어서면서 이제 오후로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매수로 좀 붙어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충분히 넘어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대리가 디테일한 선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14,200원을 한번 터치를 하고 거기서 추가로 매수가 붙어주면은 이제 그때는 15,000원 선까지 좀 노려보실 수는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실 오늘 상한가가 15,000원까지 못 가죠. 오늘 상한가 가봤자 여러분 14,560원 그 정도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오후 들어서라도 붙어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 14,200원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설사 장 마감하기 직전에 이제 갑자기 외국인들이 또다시 매도를 해요. 아무래도 역시 주말 끼고 한국 투자는 좀 위험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12,250원을 좀 지지를 해주는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지만 해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는 조금 더 나은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아쉬우실 거예요.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은 어제 좀 매수해 볼 걸. 수요일이라도 조금 담아 볼 걸.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도 이 자리도 여러분 어차피 엄청 내려와 있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 75% 가까이 밀려나 있는 거죠. 엄청 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15,000원 아래다라고 하면 사실 매수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무방해요. 이렇게 돈의 흔적을 보아도 여러분 지금 구간에 돈의 흔적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최근의 흐름을 좀 빼놓고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15,000원대 무너뜨리기 전에도 이 구간의 돈의 흔적이 다른 구간에 비해서는 분명히 적죠. 적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하락한 부분까지는 그래도 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윗자리를 노려보셔도 되는 상황이고 그래도 15,000원 위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정작 진짜 박스권 자체는 여기 한번 올라간 다음에 살짝 윗자리에서부터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일은 무엇이냐? 이 박스권에 도달을 하기 전에 박스권이 진짜로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오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추가로 매수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박스권 들어가면 그런 거죠. 조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평단가를 낮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단가를 낮추시려면은 올라갔을 때 매도하시고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하실 때 여기서 매도한 물량보다는 추가를 하셔서 매수를 해주셔야지 그제서야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약간이라도 높은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더 낮추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진짜 바닥 구간에 있을 때, 진짜 바닥을 찍었을 때 이때 매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그래도 이 구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놓치지 말고 최대한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더해서 이 박스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 첫 번째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죠. 그때를 한번 노리셔가지고 매도를 해보시는 것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정말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은 이 한 19,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모두가 당황을 해요. 지켜보고 있었던 우리 개미들을 말고 개미들은 너무 신나죠. 와 드디어 간다 하면서 너무 신나는데 지켜보고 있었던 외국인이나 기관은 당황합니다. 나 더 매수하려고 했었는데 왜 벌써 올라가지 하면서 어떻게 하죠? 위에서 공매도로 눌러요. 그래서 올라갔다가도 윗꼬리 만들면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들을 좀 기준으로 만들면서 이제 상단에서부터 눌러가면서 박스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박스권을 만드는 기준 자체를 처음에 치고 올라가는 그 고점 있죠. 고점 자리를 좀 기준으로 잡습니다. 아, 가만히 두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그거를 체크를 하고 그럼 여기서 털어야지라고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보다 조금 더 눌러볼까? 여기 기준으로 털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준을 약간 잡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윗꼬리를 만들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상상이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미 조정을 들어가고 있는 종목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종목 바닥을 찍은 다음에 치고 올라갔을 때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이때 상한가 같습니다. 상가고 그 다음날에도 추가로 쫙 올라가요. 이게 그 지켜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바닥에서부터 어디까지 치고 올라가나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저점을 높이는데 고점에서는 이제 어느 언저리서부터는 누르기 시작을 하죠. 너 못 가 하면서 누릅니다. 공매도를 하면서 찍어 누르는 거죠. 하면서 이 구간에 물량을 쌓아둡니다. 왜냐면 여기서 쌓아놔야지 이곳에 결국 도착을 했을 때 여기서 터트리면서 빠르게 급등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관심으로 몰려드는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수익을 챙겨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서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어디까지 올라가나 그 고점을 확인을 하려고 그냥 둘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처음이 진짜 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크죠. 고점 언저리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을 놓치지 않고 한번 매도를 해보시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그 뒤로 조정이 들어가니까 나는 물량 덜지 않겠다. 나는 조정장에서 물량 도는 사람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저점 매수하신 물량 계속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내려갔을 때 다시 매수하고 올라갔을 때 매도하면서 비율 조절 안 하고 어느 정도 챙겨 가셔도 되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나 너무 눌려가지고 일단 한 번은 털고 가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은 또 너무 많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대리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일단 한번 처음 구간 넘어가면서 치고 올라갔을 때 한번 일단은 투자금 회수 좀 해보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대리가 그 지점 놓치지 않고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하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단기 추세 위로 타면서 상승 정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15,000원을 넘어가야 돼요. 이 순간이 되어서 박스권 상단으로 치고 올라갔을 때 그때 매도하실 수 있도록, 그 첫 번째 기회 잡아가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를 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나는 한번 물량 좀 덜어보고 그 다음에 진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 이 바닥 물량 한번 덜어낸 다음에 조정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 타이밍 놓치지 말고 오데이 타점 문자 받아보셔서 타이밍 놓치지 말고 매도하셔서 일단 투자금 한번 회수하고 확정 짓고 다시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대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대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대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가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만 원까지 찍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만 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데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데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흐름 살짝만 더 잡아볼게요. 왜냐면 이제 우리 대우건설은 다음 주에 아주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날이죠. 이날 우리가 한번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있을 수도 있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필요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제발 주말에 아무 일 없고 주가가 위쪽으로 가면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이날 한 번쯤 기회를 좀 잡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날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왜냐? 대우건설이 이때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를 할 것이고 이 실적 발표 결과가 나왔을 때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터졌는데 그 흐름을 좀 이어나간다. 완전히 막 엄청나게 또 추가로 매출액 엄청 띄우고 영업 띄우고 순이익 띄우면서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지금 사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 건설사다 보니까 채무 비중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도 이 현금 흐름 자체를 좀 많이 개선을 하는 흐름, 많이까지도 아니고 좀 그래 개선을 잘 해나가고 있구나 그런 흐름, 그리고 매출이 그렇게 꺾이지 않는구나 그 정도 흐름을 좀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워낙 오래 그죠 눌려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와 이게 한 번이 끝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만 체크를 해도 다시 올라갈 만한 동력을 받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일단 2분기 실적 발표가 그렇죠. 지금 너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단 2분기에 우리가 뭔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상한가를 간다 해도 저 신고가 구간은 어차피 어림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자체를 바라시기보다는 그 실적 발표를 계기로 조정을 좀 시원하게 시작을 할 수 있다. 이 조정이라는 걸 시작을 하는 게 여러분 조건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가 있는데요. 조건이 이 조정이라는 거 한 번 시작을 하는 게 이 조건이 막 그렇게
오대리 말 듣고 보시면은 그렇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이 하락을 할 때 동안 긴 기간 동안 하락을 할 때 동안 대우건설이 중간에 한 번 멈출 수 있었어요.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뭐 하나 조건 하나 달성을 못 해가지고 기어코 여기까지 밀려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도대체 필요했었던 조건이 무엇이냐? 듣고 나시면 정말 허무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조건을 달성을 하려면은 결국은 더 큰 전제 조건이 필요하긴 했지만 일단 그 조건이 뭐냐면요. 우리 아까 조정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종목 잠깐 보여드렸어요. 이 종목이 대우건설과 도대체 언제부터 이 움직임의 차이를 보여줬느냐? 이때입니다. 이때부터거든요. 이때부터 뭔가 희비가 많이 교차됐어요. 7월 초 정도죠. 7월 초에 이 종목은 갑자기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우리 대우건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거래량 때문이다. 거래량이 얘는 터져줬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거래량이 왜 터졌느냐? 그것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도대체 왜 터졌을까요? 여러분 그건 이거 체크해 보시면 되거든요. 얘 위로 올라갔다가도 내려왔죠. 이날 상한가 갔다가 밀린 거거든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엄청 치고 올라갔다가 마찬가지로 눌렸어요. 이렇게 눌릴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공매도 한 겁니다. 공매도. 이 종목이 이 올라가기 직전에 갑자기 공매도 수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늘려놓고 그게 쇼커버링을 치면서 올라갔어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만져두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6월과 7월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차라리 그때 세력이 조정을 하고 주무른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게 나았었다라는 게 사실 지금의 평가죠. 그래서 이때 사실 이 종목이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공매도 세력이 뭔가 만져놨고 그것을 한 방에 터트려 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공매도로 찍어 눌러놨습니다. 눌러놨는데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쇼커버링이 터지면서 올라가 줬어요. 그렇게 되면서 흐름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우리 대우건설은 그 터져줘야 하는 순간에 터지지 못해주다 보니까 그 공매도 잔고 쌓아둔 그 자리까지 도달을 하지 못했다 보니까 결국은 올라가지 못하고 공매도 잔고를 터트리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결국 조정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란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공매도 터트리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20일 추세를 위로 올려야 돼요. 20일 추세 한 번 상승 만들면 되거든요. 상승으로 전환을 시켜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5일 추세가 20일을 뚫고 올라가 줘야 돼요. 크로스가 돼가지고 위로 상방으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이 종목이 두 번째 추세 탈 때는 20일 위로 올라가고 있는 5일 추세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우건설은 이때 처음에 올라갔을 때 못 뚫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올라갈 때 못 뚫었어요. 못 뚫었는데 두 번째 올라갔을 때 결국은 쇼커버링이 터지면서 올라가 준 것이죠. 이 차트의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종목이 60일 추세를 지지를 하면서 조정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른 종목들 전부 다 비명 지르면서 내려가고 있을 때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이 종목도 이번에 충격받을 때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엄청 내려갔죠. 모두들 엄청 깜짝 놀라셨었는데 생각보다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게 붙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디테일한 흐름을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 거래량을 보실 때 우리 대우건설은 첫날 밀릴 때랑 둘째 날 밀릴 때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 두 번째로 발동된 수요일날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 보여줬죠.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하방으로 갈 때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어떠죠? 일단 중간까지는 왔다 갔다 하더니 그 다음에 실제 어제 바닥에 도달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훅 줄어듭니다. 왜냐? 여기까지였으면은 갈 만큼 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추세를 무너뜨릴 생각이 없는 거죠. 모두들 한마음 한뜻으로 이 종목의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멈춰버린 겁니다. 아예 반응을 하지 말아라 라는 식인 거죠. 아예 눈 감아 오늘 같은 날 눈 감아버리면 돼. 그렇게 하면서 진짜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눈을 감아버리니까 여기 그냥 잠깐 버티고 여기 공매도 잔고는 또 쌓았겠죠. 그리고 오늘 매수세가 잡히니까 그거 터트리면서 바로 다시 윗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대우건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딱 하나다. 5일 추세선이 20일을 뚫고 올라가는 것. 그것 하나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돈이 없었어요. 대우건설에 돈이 안 들어와.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자꾸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조금 돈이 들어와 주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실적이 잘 터져줬어요. 그때 단기 추세가 상승을 할 때 실적까지 잘 터져주면서 거래량이 붙어서 매수세가 붙으면서 올라가 주기만 하면은 그때 좀 강추세 받아가지고 위로만 올라가 줘도 충분히 상황을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뭔가 조정다운 조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 겨우 하나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겨우 하나가 정말로 크게 필요합니다. 최근에 추세 전환했던 다른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대우건설처럼 저 위에서부터 엄청나게 밀려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닥이 어디야 하면서 쫙 밀렸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죠. 언제부터? 이때부터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상승세 붙어줬을 때 이 종목은 터졌어요. 갑자기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다? 5일 추세가 바닥에서 갑자기 상승해서 20일을 훅 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정말 디테일한 흐름은 우리 대우건설하고 그렇게 다를 게 없습니다. 내려갈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물론 딱 하루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뒤로는 단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윗단에서 방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이 종목 보면서 와, 씨, 부럽다. 얘네는 먼저 출발하고 있네. 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이제 우리 대우건설도 그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돈이 들어와 주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그 기회가 되어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저 고점에서부터 엄청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좋은 모습 보여준다라고 하면 추세 전환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조정다운 조정 모습 만들어준 다음에 모델이가 저번 주부터 얘기 드렸죠. 우리 대우건설은 실적 발표를 늦게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2분기는 일단 포기를 하고 3분기를 기대를 하시자.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조정 거치고 이제 위로 한 번 더 올라가서 그래도 32,000원 구간대까지는 좀 올라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까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대리도 압니다. 오대리도 많이 녹아 있어요, 여러분. 계좌들 막 마이너스 찍고 있는 애도 있고 진짜 얘는 꼴 보기 싫다 해가지고 안 보고 있는 종목도 실제로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지만 그것도 이제 끝나기가 머지않았다. 이제 한 종목씩 한 종목씩 뭔가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대우건설도 그 움직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오늘 한 번 양봉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흥분하지 마세요. 돌이켜보건대 기어코 따져보면은 여러분 이번 주에 떨어진 것만큼 회복하지도 못했습니다. 적어도 회복은 하시고 그죠? 회복은 하고 15,000원 상단에서 정리를 하셔도 거기서 하시자. 아셨죠? 자, 앞으로도 대우건설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 대우건설 앞으로가 기대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